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사업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국이 열광한 세계 트렌드. 이번이 마지막 장이네요. 9장, 프렌즈, 새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삶이라는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쭉 살펴본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의 마지막 장.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장의 개요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이번 장의 부제가 새로운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삶인데요.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친구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새로운 친구들이란 우선 로봇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달한 로봇은 우리들의 친구들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 로봇들과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친구는 반려동물들이 나옵니다. 고도로 발달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나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본인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맞이하는 산업, 데스테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도 이 책의 마무리로 죽음에 관한 산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각 장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내 아이의 똑똑한 친구, 스마트 토이. 두 번째, 반려동물, 웰빙하다, 펫 헬스테크. 세 번째, 펫코노미를 견인하는 중국의 펫미족. 네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새로운 방법, 데스테크의 미래 등등입니다. 자, 그럼 각 장르마다 소개해 주신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장이 내 아이의 똑똑한 친구, 스마트 토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로봇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있어야 했죠.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바로 증강현실과 같이 노는 스마트 토이입니다. 오스모라는 회사의 지니어스 스타트 키트라는 것인데 현실의 기구를 스마트 패드 앞에서 가지고 놀면 그것이 그대로 증강현실로 패드에 구현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 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수학, 과학, 미술, 영어, 코딩 등의 교육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폐아를 위한 로봇 선생님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자폐아의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가르치기 힘들지만 로봇의 경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폐아 교육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두바이는 이런 교육의 로봇을 부흥시킬 생각으로 스마트 토이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스마트 토이 어워즈라면 뭐 어떤 대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대회입니까? 자, 이 대회는 영어로 first라고 불리우는 앞글자를 따서 대회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성, 포괄성, 책임, 안정성, 투명성이 대회의 중요 키워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회 당시 20개국 47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그중에 8개국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스마트 토이 시장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장의 규모가 2019년은 7조 3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8조 4천억 원의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구 회사들도 대화용 인형들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조립을 해서 코딩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성장에서 주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주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주의 어떤 부분인 거죠? 자, 보안성, 접근성, 적합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보안성의 경우 아이들의 기기를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집안을 염탐하거나 집안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 금융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의 경우 아직까지 대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쉽게 살 수가 없다는 점이죠. 이 경우 나중에 대량 생산 단계에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합성인데 적절한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 역시 빅데이터가 쌓여서 인공지능이 분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노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영어면 영어로 답을 해주고 중국어면 중국어로 답을 해줘요. 근데 이걸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화를 이어서 하는데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레이너가 어떤 있으면. 분야이든 물어보면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검색이 완전히 이렇게 대화용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로봇이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은 반려동물 웰빙하다라는 제목인데 펫 헬스테크 이건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자, 이제 첫 번째로 피트 바크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피트는 잡아준다 라는 뜻이고 짖는다는 바크를 합성한 거로 이 제품은 반려동물이 장착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제품 반려동물의 수명량, 활동 상태, 칼로리 체크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방수도 되고요. 배터리도 6개월간 유지가 되어서 가끔 바꿔만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휘슬 헬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피트바크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려동물의 습관에 따라 어떤 병에 노출이 되었는지, 기생충이나 다쳤는지 혹은 될지를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펫 감정 테크 제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감정 테크 제품요? 예. 네, 이건 또 뭔가요? 이누팟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의 심장 박동수를 판단해서 기분을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기분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색깔별로 감정을 주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넘어서 간단하게 말로써 자신의 기분을 설명할 수 있는 녹음을 해서 단계별로 말을 하게 만든 기기가 있어요. 플루언트 펫이라고. 이 제품은 반려견이 산책이나 배고픈 정도를 표현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와서 나 배고파, 나 산책하고 싶어를 녹음기기를 달아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즐거움, 아픔, 무서움 등을 표현하는 것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테크 시장은 2026년에는 6조 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그 성장 단계에 있는데 이런 감정 테크 제품까지 나온다면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보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성장하는 산업이 되겠죠. 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자,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펫 코노미를 견인하는 중국의 펫미족이라는 제목인데 펫미족? 좀 생소한데요. 뭡니까?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게 중국어로는 쉔총바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영어로 반려동물의 펫과 나의 미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중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대도시에 사는 고학력의 소득 수준이 높은 미혼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반려동물에게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제품은 기존의 제품에서 진일보한 매슬로우의 욕망의 5단계처럼 하위 단계가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펫미족을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상하이의 몰리박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구독형 서비스로 매월 배달이 갑니다. 싼 것은 2만 원대에서 비싼 것은 8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죠. 그래서 박스 안에는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시기에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의 만족감이 높은 물건이 들어가 있죠. 2022년 몰리박스 구매자는 300만 명을 넘었으며 구독자는 7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 외에도 그 펫 서비스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몰리박스 구매자가 300만 명이라는 것은 중국 얘기죠? 그렇죠. 중국에서. 그럼 서비스 상품이라면 또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펫 리조트, 펫 카페, 펫 스마트 기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펫 스마트 기기의 경우 고양이 화장실, 장난감에서부터 급수기,
먹이 주는 기계 같이 놀아주는 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펫 리조트의 경우 주인과 펫이 같은 리조트에서 수영에서부터 산책,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 시 다른 일반 사용자들과는 분리가 되어서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펫 카페의 경우 중국의 별다방은 벌써 펫 카페 전용 별다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주인과 같이 쉬면서 음료나 과자를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선 펫 명품 옷이나 가방 같은 세트 제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즘은 뭐 반려동물들이 더 호감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시대가 그렇게 것 되는 같습니다. 거예요. 예. 예. 자, 다음은 죽음을 맞이하는 새로운 방법, 데스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알아볼까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 네. 예, 방법이 너무 더럽히고 환경을 더럽히고요. 매장은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화장한 가루 역시 환경이나 고인의 가족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첫 번째 나오는 방식이 파팅 스톤이라는 겁니다. 화장한 유골을 더 곱게 갈아서 일종의 접착제를 넣어 도자기처럼 구우면 40에서 60개의 조약돌만한 돌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돌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고인을 기억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에도 영향이 거의 없는 돌과 같이 된다고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테르네바라는 회사에선 유골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많은 고객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 물론 반려동물로도 보석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근데 보석뿐만 아니라 기타 기념품 모양으로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가 만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얘 살아있을 때 유골을 가지고 모양대로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예 자연으로 돌려주는 리턴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체에 특수한 약품 처리를 해서 흙에 묻으면 한 달 안에 완전히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흙을 잘 섞어가지고 흩어놓으면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하죠. 그 외에도 유산과 유언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회사들도 등장을 해서 고인이 사망 후 가족 간의 다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유골로 뭐 도자기처럼 구워서 조약돌로 만드는 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도 지금 또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형상화한다든가.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스테크 사업이 크게 확장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본다면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니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사망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거든요. 시체 처리도 좀 힘든 상황이라.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없어요. 이게 대량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했잖아요. 그때 태울 수도 없어가지고. 지금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워낙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바람에 대량의 화장장이나 매장지가 부족해서 세계적으로 대안을 찾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령화되면서 고령 인구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스테크 사업이 확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생기면서 이런 사업들이 부상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고령화되면서 데스테크 사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흥미로운 내용 다뤄봤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 창업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까요? 자, 우선 스마트 토이, 패코노미, 데스테크가 오늘 얘기해 준 세 가지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만 않은 거고요. 과거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의 기술은 만들긴 힘들지만 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들여와서 실용신화를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팩 관련 시장은
기존의 창업을 조금만 변형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펫 카페, 펫 리조트 있는 거 변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데스테크 부분이 가장 많이 성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조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아이템들을 국내에 맞게 변형을 한다면 얼마든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